자, 이번 강의는 제37강입니다. 제37강은 특이한 형태의 양보 부사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양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as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as로 이끌리는 양보 부사절 내에서 주격보호가 되는 형용사는 반드시 접속사 앞에 위치한다. 무슨 얘기냐? Though he is foolish, 비록 그는 멍청하지만 그는 매우 정직하다. 이런 문장에서 요 though 대신에 as를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as, his로 연결될 때 주격보가 되는 foolish를 접속사 앞으로 위치시켜라. 그래서 foolish as he is가 됩니다. 그런데 도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 그대로 놔둬도 되고 foolish를 앞으로 빼도 됩니다. 도의 경우에 어수는 선택적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죠. 자, 비록 나는 벌거벗고 있었지만 도우니까 네이키드 이 자리에 둬도 되고 앞으로 빼도 됩니다. 근데 도우 대신에 as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주격보호를 앞으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aked as I was, I braved the storm. 비록 나는 벌거벗었지만 용감하게 그 폭풍우를 헤쳐나갔다 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말이죠. 비록 그는 멍청하지만 그는 매우 정직하다. 자, 이런 문장에서 원칙은 여기에서 앞에 있습니다. 있는 게 생략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요 as는 무슨 as냐? He is as tall as she. 그는 그녀만큼 크다가 되죠. 요 as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as의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됩니까?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인데, 여기는 그래서 명사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명사가 들어가는 구조는 있죠. as, 형용사 플러스 as, 형어명.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사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명사만은 못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이걸 보시죠. 비록 그는 바보였지만 그는 어찌어찌해서 그의 추격자들을 피했다. 이게 따돌렸다. manage to 그럭저럭 뭐 해내다, 피하다, 따돌리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게 주격보호가 명사예요. 그죠? 주격보호가 명사예요. 근데 이걸 꼭 예수 구문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 구문으로 쓰려면 주격보호가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 여기 설명했듯이 as 사이에는 명사가 못 들어가니까 얘가 as가 있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문은 나올 수가 없지요. 그죠? 명사가 못 들어가니까. 근데 꼭 as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요 명사에서 관사를 빼고 관사를 뺀 명사만 가져옵니다. 이유는 관사가 빠지니까 명사가 뭐처럼 보인다? 형용사처럼 보이게 사기를 친 거예요. 위장을 시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s 앞에는 명사가 못 온다. 왜? 실은 as 구문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명사가 못 온다. 근데 꼭 as를 이용한 양국부사절을 문장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주격보를 앞으로 빼긴 빼야 되는데 명사니까 뺄 수는 없고, 근데 빼긴 빼야 된다. 그러면 일단 빼놓고 어를 어떻게 해요? 어를 생략하고 어가 빠지니까 명사가 뭐처럼 보여요? 형용사처럼 보인다. 그렇게 사기를 친 것이다. 위장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of라고 관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는 요것의 비동사의 주격보호가 되는 형용사만 와야 되는데, 이게 명사일 때는 명사를 빼고 관사를 없애고 그 명사를 뭐처럼 보이게? 형용사처럼 보이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s 앞으로 보낼 때는 무관사 형태로 접속사 s 앞 위치시킨다. 이런
원칙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구문이 생성이 됐는가를 아무리 찾아보고 연구를 해도 제 실력으로는 아직도 찾아보지도 못했고 밝혀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이런 구문이 생겨났는지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펜드 플러스 시간이나 돈 플러스 인 플러스 ing에서 왜 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게 나오면 인을 왜 생략할 수 있지 이런 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왜 인을 생략할 수 근거를 찾아내려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장들이 생성이 되는지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여기도 보시죠. 비록 그 여자는 그녀는 여자였지만 주격보가 명사죠. 명사인데 명사를 s가 있으니까 앞으로 빼야겠죠. 빼려고 보니까 명사는 못 나와. 근데 명사를 빼긴 빼야 돼. 그런 게 어떻게 해요? 어를 빼고 명사를 뭐처럼 보이게, 형용사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녀는 여자였지만. 근데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때 es 대신에 뭘 사용할 수도 있다? es 대신에 that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건 아주 영국식입니다. 엄청난 영국식 영어예요. 그래서 한 3, 40년 전에 쓴 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안 쓰더라고요. 이거 영국에서도. 지금 영국식 영어는 미국식 영어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식 영어도 미국식 영어화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해석할 때요, 요 테트가 양본지 이윤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가난했다. 일단 해석 끝났죠. 그들은 자선단체에 돈을 주었다. 그러면 가난했지만 그렇게 당연히 해석되죠. 그는 멍청했다. 그는 어찌어찌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그럼 그는 멍청했지만 바보스럽긴 했지만.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게 무슨 용법인지 몰라도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데 영작할 때는 이런 규칙들을 원칙들을 알고 있으면 영작이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원칙들을 알고 있으면 독해도 쉬워요. 독해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요거 태도없이 그들은 가난했다. 그들은 자선단체 돈을 기부했다. 아, 이거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지? 고민할 시간이 없어져요. 이런 용법들을 알면. 그냥 쭉 읽고 바로 머릿속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독해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양보부사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as가 because 의미로 쓰이면서도 주격보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는 부주의했다.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 그럼 그는 부주의했지만이 아니잖아요.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because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앞뒤 문장을 잘 보고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양보가 돼야 될지 이유가 돼야 될지를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 부사절이면서도 주격보인 형용사가 as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이제 비교를 잘 해보세요. cautious as the rest of the family. She wouldn't given immediate reply to the question 하고 cautious as the rest of the family was. She seemed 그냥 밀린 거죠. She seemed willing to give an immediate reply to the question.
자, 이건 전치사입니다. 나머지 식구들처럼 조심스러워서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주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그녀입니다. 여기서 그녀가 조심스럽고 그녀가 즉각적인 답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머지 식구들이 요건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cautious가 얘가 했다는 얘기네. 그죠? 그럼 cautious가 문들을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조심스러워한 것은 나머지 식구들이 조심스러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나머지 식구들은 조심스러워 했지만 그녀만큼은 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기꺼이 주려는 것처럼 보였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비동사 was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심했다라는 주체가 여기는 식구가 되죠. 나머지 식구들이 조심했고 여기는 그녀가 조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접속사하고 요건 전치사입니다. 이해가시죠? 나머지 식구들처럼 조심스러워 하면서 그녀가 조심스러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식구들처럼. 여기는 비록 나머지 식구들은 조심했지만 그녀는 즉각적인 답을 기꺼이 주려는 것처럼 보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동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장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고 조심스러워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독해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국 부사절에서 as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as 주어 will 또는 주어 may.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건 형용사네요. 그죠? 앞에서가 생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아무리 널리 파급이 된다 하더라도 중서부 지방은 여전히 그 경기 침체의 예봉을 겪을 것이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as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조동사 may 또는 조동사 will. 근데 여기는 형용사가 앞으로 나오면 앞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여기서 as foolish, as he is 이렇게 나갈 때 앞에 그 as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형용사의 경우에는. 근데 여기는 동사가 있으니까 as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여기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우든 예스든 동사를 접속사 표출시킬 수 있다. 비록 그는 실패했지만 fail though he did, I would not abandon my 나는 내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데 도치구문 형식을 간단 말은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써서 지금 갖다 붙여놨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설명. 왜? 자, 도치구문은요 잘 보세요. He never failed 그냥 간단히 합시다. 그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자, never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죠. 부정부사가 문두에 나오면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did he fail이에요. 자, 도치구문 만드는 방법은 he failed를 도치구문 만드는 것이 did he fail이 됩니다. 의문문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의문 만드는 방법하고. 그러니까 도치구문 할 때는 도치에 필요한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본동사가 뒤로 나오죠. 근데 여기는 본동사가 먼저 나오고 did라는 동사가 또 한 번 나오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도치는 아니에요. 형식은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도치란 말은 주어 동사의 순서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사하고 주어가 뒤집어질 도자, 거꾸로 도자, 위치할 치자. 주어 동사가 거꾸로 위치하는 게 도치구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동사 주어가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도치구문이라고 보지만 도치구문은 원 형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도 쓴다. 그 다음에 조동사 구조, 동사 플러스 s 플러스 주어 조동사의 구조도 일반적이다. change가 여기 나와야겠죠. you will change. 근데 동사를 먼저 보내고 여기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두 동사 여기다 줄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he will never succeed. 자, 이런 문장이 있다면 never를 문도로 빼면 부정부사가 앞으로 나오면 터치시켜야 되겠죠? 그럼 never가 없는 걸 터치시킨다. 이제 never가 앞으로 와 있으니까 never 없는 걸로 보고 그럼 요거 의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will he succeed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도치문 만드는 것은 의문 만드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will이 있으니까
여기는 두 동사가 필요하지만 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두가 필요 없고 위를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네가 너의 마음을 바꾼다 하더라도 너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even if가 설령 뭐뭐를 할지라도 even 도랑 설령 뭐뭐를 할지라도 빙문 뭐뭐를 할지라도인데 if 하나만 나와서 그런 뜻이 됩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면 그는 최소한 정직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비록 설령 그가 가난할지라도 그는 최소한 정직하긴 해. 그런 뜻이네요. 그가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는 최소한 정직하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 different가 아니고 difficult네요. difficult 여기도 difficult. 어렵다. 가능하다. 비록 어렵지만 그죠? 설령 어렵긴 하지만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고 설령 그것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가능하다. 내 차는 설령 더 깨끗하지는 않겠지만 너의 것만큼 그 정도로 깨끗하다. 비록 내 차가 더 깨끗하진 않을지 몰라도 네 차만큼은 그 정도로 깨끗하다. if somewhat fairer than desirable. 바람직스러울 정도보다는 조금 더 뚱뚱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건강 상태는 괜찮았었다. 그런 뜻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whether절이 양보부사절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뭐뭐이든 아니든이니까 양보부사절이죠. 뭐뭐이든 아니든 또는 A든 B든 너는 대중들에게 직면해야 할 것이다. 네가 원치 않든 whether you want to or not. No matter whether you want to or not. 이렇게 써도 되네요. no matter란 말이 들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일을 하든 놀든 사라는 항상 집중력이 강하다. 이런 뜻.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조건 양보 부사절이라고 해서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무번 영어를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표현 많이 보죠? with or without. 옛날에 가수, with or without you. 영국 그룹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with or without you. 네가 있든 없든. 그래서 은행에 대출이 있든 없든 우리는 그 집을 살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뱅클로 노아나 하기도 합니다. 뱅클로 노아나. 비가 오든 하든 rain or no rain. be he friend or foe. 그가 야군이든 적군이든. 그래서 be he 생략할 수 있겠죠. 이 명사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를 범죄자로 간주한다. 복합관계대명사절이 양보를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 이렇게 나오는 거 whatever, however 이런 게 복합관계대명사절이죠. 복합관계대명사절이 양보를 나타내는 경우 어수는 보호가 먼저 나오고 주어, 주동사,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whatever house it may be 그것이 무슨 집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것을 살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whatever problems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보호가 추상명사일 때는 앞에 비동사나 앞에 동사 부분을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whatever problems are 해도 되고 whatever problems may be 해도 되는데 이 자체를 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것들은 나의 것보다는 나쁠 리가 없다. 그 함정들이 아무리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주격보 여기다 주격보라고 그래야겠죠. 주격보 다음에 주어 비동사 또는 여가 조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동사 쓰고 가로치고 이런 구조일 때 이 보호가 보통명사가 아니고 추상명사면 이건 보통명사니까 이거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상명사인 경우에는 동사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비동사 생략 가능 또는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가능 이렇게. 그래서 이 구문도 이런 정도까지의 지식을 가지고 영작을 자유자재로 하시는 분은 실력이 엄청나게 좋으시겠죠. 근데 저도 이제 번역을 할 때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는 경우들은 좀 드뭅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양복부사절 그대로 써도 번역은 다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아직 우리나라 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해 본 경험은 거의 없어요. 제가 번역한 것은 거의 논문이나 또 뭐 기업의 시방서, 매뉴얼, 뭐 계약서, 뭐 그다음에 법의 판결문, 뭐 변호하는 뭐 변호 자료들 이런 거. 근데 아무튼 문학 작품은 제가 번역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문학 작품을 번역할 때는 그 문학 그 글의 내용을 좀 맛깔스럽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저도 이제 이 논문도 좀 가벼운 논문 같은 건 아닌데 좀 심도가 깊은 그런 논문 번역할 때는 같은 문장이라도 두 문장이나 세 문장 가지고 이 문장으로 해야 되냐 이 문장으로 해야 되냐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조금 더 학술적이고 좀 품위 있는 영어를 쓰려고 번역을 하는데, 글쎄요, 이런 것도 번역을 하실 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실 때는 이런 문장이 나와도 해석하실 때는 크게 뭐 문제될 것 없는데, 이제 질문이 가령 여기서 여기는 요건 이트가 있으니까 어차피 요 전체를 생략할 수 없는데 왜 요건 생략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까지 설명할 정도의 실력이라고 하면 좀 죄송한 얘기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전을 많이 보시면, 자, 사전을 잘 보는 방법도 실력입니다. 사전을 잘 보는 방법도 실력이에요. 사전을 많이 보시다 보면 단어 하나의 뜻이 막 20개, 30개 있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였을까 빨리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17번 정도의 단어가 여기에 맞는 뜻이겠다. 아니면 6번 정도의 단어의 뜻이 여기에 맞겠다. 이런 게 감이 빨리 옵니다. 사전을 많이 보시면 그런 감이 많이 잡혀요. 사전을 잘 보시는 것도 영어 실력입니다. 사전을 제대로 볼 줄 알면 영어 공부 반은 끝났다고 본다고들 합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은 사전하고는 무슨 뭐 철천지 원수가 졌는가 어쨌는가 사전을 절대 안 보죠. 참 답답합니다. 제 유튜브 영상 하시는 분, 구독하시는 분들이 아직 몇 분 안 되시는데, 구독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반드시 영어 공부할 때는 사전 옆에 끼고 하세요. 종이 사전 없이 공부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안 꼽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빤스입니다. 사전 진짜 사전 보는 게 중요한데. 자, 다음 31강은 두 개로 나눕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토치구문이라는 공부하죠. 31-1강하고 38-2강으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간접문문도 토치구문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간접문문도 우리나라 문법적에서 잘못된 설명이 있어요. 설명 잘못된 부분 제가 바로 잡아서 설명드릴 것이고, 우리나라 문법적에서 전치구문도 토치구문에 포함시켜서 전체를 다 토치구문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전치구문이 따로 있어요. 어포지션이라고 전치구문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강의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 이걸로 끝냅니다.